몬스터콜스는 패트릭 네스가 쓴 청소년 소설로 13살 소년 코너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코너는 병에 걸린 엄마, 부모님의 이혼, 학교 폭력 등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매일 밤 12시 7분이 되면 코너는 악몽을 꾸는데 어느 날 거대한 몬스터가 나타나 그에게 3가지 이야기를 들려주고 4번째 이야기는 코너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소설은 코너가 몬스터를 통해 자신의 내면과 마주하며 성장하는 과정을 그린 이야기로 현실의 어려운 문제를 담담히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는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걸 읽고 혹시 죽음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봤니?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니? 없어요. 그치? 내가 오늘 새벽에 되게 이상한 꿈을 꾼 거야. 무슨 꿈이냐면 어떤 여자가 나한테 어딜 가자는 거야. 근데 그 여자가 꿈속에서 내 느낌은 내가 믿는 사람이었어. 나한테 잘해줘. 되게 잘해주고 친절했어. 그래가지고 알겠다고 가자고 그랬어. 근데 이 사람의 자녀인지 이 사람이 아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5명의 어린이를 알고 있었어. 근데 걔네가 없어진 상태였거든?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이 같이 어딜 가자 그래서 알겠다. 그러고 갔고 그때 다른 사람들도 있었어. 같이 간 사람들이 또 있었어. 아주 친하진 않아도 믿을 만한 사람들이었어.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들이어서 다 같이 갔는데 그 장소가 어떤 집 같은 데였거든? 근데 그 장소에 가자마자 거기에서 어떤 할머니랑 어떤 할아버지가 나오는 거야. 근데 그 할아버지는 좀 그 뒤쪽에 그냥 있었고 그 할머니가 나와서 이렇게 인사를 했다? 그래갖고 우리가 다 인사를 했어. 그러고 나서 그 없어졌던 5명의 애들이 나오는 거야. 그래갖고 막 반가웠어. 그리고 찾았다고 그러면서 너무 좋아했어, 다 같이. 그러면서 막 좋아하고 얘네가 이쪽으로 이렇게 했는데 내가 어떤 여자를 믿어서 거길 갔다 그랬잖아. 근데 그 여자가 나를 그 할머니한테 넘긴 거였어. 그러니까 얘네를 찾아오는 대신에 날 그리 데려온 거였어. 알고 봤더니. 일단 그 사람들은 선생님을 대신 데려가는 거고요. 오!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나를 본 척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도와줄 줄 알았는데 안 도와주고 그냥 자기네를 넘기지 않았기 때문에 외면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너무나 황당한데 그 할머니한테 잡혔는데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내가 막 화를 냈거든? 막 기가 죽진 않았어. 그래갖고 막 왜 이러냐고. 그러면서 나 갈 거라고 했는데 이 할머니가 되게 나약해 보이는 사람인데 나한테 막 되게 사납게 막 위협을 하면서 너 말 안 들으면 가만 안 둘 거다. 막 눈알도 다 뽑아버릴 거다. 막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나는 거기서 그러니까 내가 그때 느낀 게 여기서 나는 죽는다는 그런 느낌이었다. 그러면서 이 애들이 죽었는데 그 죽은 애들 다시 데려오고 내가 대신 죽는 그런 상황으로 느껴졌어. 차라리 죽으면 되는데 여기에 잡히면 나는 의식은 있으면서 영원히 되게 지루할 거야.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나 빠져나오려고 하면서 깼어. 근데 깼는데 그 할머니가 어디서 본 것 같은 거야. 아는 사람인데 어디서 봤지? 하면서 누구지 말했는데 알고 보니까 선생님이 사는 빌라에 여기 내가 사는 이 집 옆에도 누가 살거든? 근데 그 집에 사는 분인 거야. 그 얼굴이. 나중에 생각났어. 옆집 사는 분. 당분간은 마주치면 쳐다보기 힘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근데 그분이 되게 얌전하고 그냥 아예 정말 서로 되게 얌전하고 되게 조용하고 피해를 하나도 안 주는 사이야. 그리고 오히려 저쪽 분은 좀 약하다고 느껴질 정도의 그런 사람이거든? 근데 나는 그런 사람한테 위협을 받은 꿈을 꾼 거야. 근데 내가 이 꿈 생각이 나면서 오늘 몬스터 콜스를 더 토론을 할 건데 죽음에 관련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근데 너는 이 꿈이 어떤 꿈 같아? 왜 내가 그런 꿈을 꾼 것 같아? 이게 다수를 구하는 그런 느낌 같은데. 진짜 있잖아. 내가 요즘에 수업을 되게 많이 하거든? 어른들도 많이 하지만 학생들을 많이 가르친단 말이야. 근데 뭔가 힘들었던 것 같아, 내가. 그러니까 일이 싫은 게 아니라, 아, 힘들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 근데 아이들 때문에 힘든 것보단 그런 조직의 문제 때문에 힘든 게 좀 있었어. 일 되게 못하는 분 때문에 답답했고, 이런 거. 근데 그런 게 좀 압박감이 되게 있었는데, 그 꿈에서 내가 그 애들은 구하고 나는 대신 이렇게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 이게 내가 약간 일을 하면서 이게 나를 망쳐가면서 지금 일을 한다고 느낄 정도로 스트레스가 많았나? 이 생각이 일단 들었고. 근데 옆에 어른들이 있었잖아. 다른 어른들이. 그 다른 어른들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느낀 것 같아. 나만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나만 진심으로 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책임을 안 지고 자기한테 딱 어떤 일이 생기지 않는 이상 이렇게 나서지 않는다.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게 꿈에 그대로 나타난 것 같은 느낌인 거야. 왜냐면 실제로 내가 왜 다른 사람들은 이게 잘못되고 있는데 왜 컴플레인을 안 하지? 이 생각을 했었거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죽음에 대한 생각이었는데 몬스터콜스에서 우리가 말했던 게 죽음을 공평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였잖아. 그 느낌을 확 받은 것 같은 그런 거였어. 너무 억울한 거 있잖아. 뭐 이게 뭐 옳고 그르고 다 필요 없고 이유도 없지만 정말 죽음을 당하면 억울하다고 해서 안 죽는 게 아니다. 그런 느낌? 그러면서 다른 사람은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나를 희생양으로 삼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공정하게 하면 자기네가 죽으니까 나를 속여서 나를 희생양으로 삼아서 그렇게 던졌고 나는 혼자 순진해서 그냥 사람들을 믿었기 때문에 죽게 된 상황인 거야. 그래서 알게 모르게 내가 사람들을 너무 믿지 말자 그런 생각 했던 게 아닐까. 그게 내내 기억에 남았었어. 근데 이 농부의 딸도 결국 그런 거잖아. 그치? 너가 농부의 딸이었으면 어땠을 것 같아? 이제 이 사람을 따라가면 같이 살면서 엄청 행복하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같이 떠나려고 한 것 같은데 엄청 억울하고 배신감 들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그럴 거면 애초에 왜 사귀었지? 이런 생각도 들어. 자기가 원래 왕이 돼야 되는 거 알고 있었잖아. 근데 애초에 왜 사귀었지? 그런 생각도 들어. 그냥 일단 사귀고 싶은 거 사귄 다음에 나중에 왕이 되기 위해서 이용하는 건가? 그러니까 이용까지 했으니까 나쁜 거야. 이용은 안 할 수 있었잖아. 그치? 결국은 왕으로 성공하려고 그렇게 한 건데, 너는 그 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왕이 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니? 어떤 생각이 들었어, 너는? 굳이 왕이 되기 위해서 이런 방법밖에 없었을까? 근데 이런 사람들은 그 방법밖에 없어라고 합리화하는 것 같아. 좀 이해되니? 그 방법밖에 없지 않잖아. 왜냐면 엄청나게 대단한 왕은 안 되더라도 그냥 농부의 딸하고 헤어지고 그냥 평범한 왕이 될 수도 있긴 있잖아. 아닌가? 넌 어떻게 생각해? 그런데 또 생각해보니까 지금 왕의 새엄마인 아버지의 왕비가 그때 왕국도 잘 다스리고 논리적이고 꽤 영리해서 뭐라도 꼬투리 잡아가지고 왕을 끌어낼 수도 있어가지고 다른 방법을 찾기도 힘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왕이 이 농부의 딸을 죽여야만 왕으로 성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결국은 왕이 될 거면 농부의 딸하고 이미 사귄 이상 죽여야만 되는 그림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 그냥 도망갈 마음은 결국은 없는 거야. 도망갈 마음이 있으면 그냥 왕을 포기하는 건데 포기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은 되게 이상해지잖아. 그냥 배신자가 되잖아. 그러니까는 죽인 건데 사람들은 그럴 때 배신을 하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 누군가가 억울해질 때는 왜 그 억울한 상황이 벌어질까를 나는 생각해 본 적이 있어. 근데 그 억울하게 만든 사람 있잖아. 그 억울하게 만든 사람이 딜레마에 빠지면 상대방을 억울하게 만들고 모른 척 하는 것 같아. 딜레마라는 말 알아? 딜레마가 뭐냐면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상황에 빠지는 걸 딜레마라 그래. 예를 들어서 이 왕이 일단은 사귀었잖아. 이 농부의 딸을. 그러니까는 그 농부의 딸을 사랑했던 자기를 선택하면 그냥 돼. 그러면 되는 거야. 근데 한 사람의 마음에 두 가지 욕망이 있을 때가 있어. 그러면 농부의 딸을 사랑한 것도 사실이지만 이 사람은 왕이기도 했잖아. 근데 농부의 딸을 사랑할 때는 그 왕이었던 자기를 잊고 사랑을 하다가 정말 얘랑 도망을 가자까지 갔을 때 진짜 자기의 욕망을 받겠지. 사실은 나는 왕이 되고 싶은 거야. 그러면은 그냥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러면 야, 너랑 헤어질래. 나 왕이 될래라고 하면 되잖아. 근데 이 사람은 그러지 못했어. 왜지? 농부의 딸을 사랑해서 아, 농부의 딸을 사랑해서라고. 근데 농부의 딸을 정말 사랑했다면 정말로 도망가지 않았을까? 어떻게 생각해? 사랑하긴 했던 것 같아. 사랑하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지. 농부의 딸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왕이 되고 싶은 마음도 큰 거야. 그러면 그때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지만 왕이 너무 되고 싶어. 미안해라고 말하면 좀 나았을 수도 있어. 그치? 근데 난 그러면 내가 농부의 딸이라면 이해해 줄 것 같거든? 솔직하게 말한다면? 근데 딜레마에 빠지는 사람은 어떠냐면 자기는 끝까지 농부의 딸을 사랑한 사람의 이미지이고 싶은 거야. 근데 끝까지 책임을 지는 사랑을 한 건 아니잖아. 좋아하긴 했지만. 그 이미지를 포기 못해. 근데 그 이미지를 포기 못하면 농부의 딸과 도망을 가야 돼. 근데 갈 수 없어. 그렇다면 똑바로 말하고 헤어진 다음에 왕이 돼야 돼. 그런데 농부의 딸을 버리고 왕이 되는 사람이 되는 건 또 싫어. 이게 딜레마에 빠진 거야.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거.
두 가지 욕망을 가지면 내적 갈등이 일어나면서 딜레마에 빠져. A와 B 중에 갈등을 겪는 건 단순한 갈등이야. 이거는 정상 갈등이야. 그러면 A와 B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돼. 근데 이 사람은 A도 원하고 B도 원하는 거야. 농부의 딸을 끝까지 사랑한 이미지도 원하고 굉장히 좋은 왕의 이미지도 원하는 거야. 그러면 방법은 뭐지? 둘 다 얻는 방법은 뭐지? 둘 다 얻는 방법은 왕비를 밀어내는 거. 왕위를 밀어내지 않았지. 어떻게 했지? 농부의 딸을 끝까지 사랑한 왕이라는 이미지도 갖고 또 정말 모든 악을 물리치고 이 나라를 구한 왕의 이미지도 갖기 위해서 이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해야 돼? 농부의 딸을 죽여요. 그치? 농부의 딸이 죽으면 나는 정말 사랑했는데 죽어서 어쩔 수 없이 얘랑 결혼을 못했어 라고 우길 수 있기 때문에 둘 다 얻는 결과를 가질 수 있어. 그래서 딜레마에 빠진 사람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 딜레마에 빠지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데 하나만 선택해서 떳떳해지든가 아니면 둘 다 가지면서 누군가를 억울하게 만들든가 둘 중에 하나야. 이 사람이 갖고 싶은 건 농부의 딸을 사랑한 자기의 이미지지 농부의 딸이 아니야. 왜냐면 선택지에 없었어. 난 농부의 딸을 포기할 건데 어떻게 해야 이미지도 챙길 수 있지? 이걸 고민한 거 아닐까? 네. 그러면서 악어의 눈물을 흘리는 거잖아. 너무 슬퍼 이러면서. 넌 어떻게 생각해? 이제 왕의 자리를 지키고 농부의 딸을 사랑한 이미지도 지키고 싶으니까 그냥 아예 처음부터 그냥 농부의 딸을 의도적으로 죽이고 나서 죽어서 너무 슬프다 이런 식으로 사랑하는 이미지도 유지할 수 있고 또 이걸로 지금 왕비도 누명 씌워가지고 왕의 자리로 유지할 수도 있어겠네요. 너무너무 잘 정리했어. 바로 그거야. 네. 근데 누군가가 억울해질 때 항상 이런 딜레마에 빠진 사람의 욕심이 있다는 생각이 나는 들어. 그냥 나는 일을 제대로 하기 싫어요. 이렇게 말을 하든가, 일을 정말 열심히 해서 정말 일을 잘하는 사람이 되든가. 근데 일을 열심히 하고 싶지 않으면서도 일을 잘하는 이미지도 갖고 싶고 또 일을 잘하는 사람의 명성도 얻고 싶을 때 누군가가 일을 잘못한 것처럼 꾸며서 억울한 사람 만들고 자기는 계속해서 일을 안 하면서 일 잘하는 척을 하는 사람이 생긴다든지 우리가 부실공사나 이런 게 다 그래서 나타나는 일이잖아. 네. 예를 들어서 정치인들도 말로는 국민들을 위한다 하지만 실제로 관리 감독을 잘해서 건물이 다 튼튼하고 이렇지 않잖아. 네. 관리 감독을 안 하지만 관리 감독을 잘하는 행정가인 척, 정치인인 척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 그럼 그게 이 왕과 같은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 실제로 농부의 딸을 구하는 행동은 하지 않아. 하지만 계속 우기는 거지. 난 농부의 딸을 사랑했다. 어쩔 수 없이 죽였다. 근데 그게 나라를 위해서라고 말을 하는데 왕의 정체성으로는 그 말이 정말일 수도 있지만 농부의 딸을 사랑하는 연인의 정체성으로 보면 그게 말이 되나? 다르게 생각하면 내가 나라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죽였다 같은 말인 건데 네. 냉정하게 보면 가족보다 나라가 중요해서였겠지. 냉정하게 판단하면. 그래서 나는 억울함이라는 코드로 그걸 생각해 봤어. 꿈 얘기를 왜 했냐면 그 꿈에서 내가 막 엄청 억울함을 느꼈거든. 근데 그 죽음의 순간에 느껴야 되는 그 억울함이 되게 무력한 느낌이더라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느낌. 근데 농부의 딸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력함이 억울한 거 아닐까? 그러니까 억울하다는 상황이 왜 생기냐면 권력 때문에 생긴다는 거야. 권력이 없으면 억울하게 못 만들어, 남을. 네. 반드시 싸우겠지, 상대방이. 근데 상대방이 억울함이라는 느낌으로 빠진다? 권력이 없겠지. 상대방이 권력이 많았겠지. 그러면 당할 수밖에 없는 거야. 많은 문학 작품에서 이런 억울한 상황들을 우리에게 보여줘. 근데 그것이 권력의 문제라는 거야. 그래서 왕이 왜 그랬는지에 마녀와의 싸움이 나오고, 마녀가 아니었지. 사실 왕비와의 싸움이 나오고, 왕비를 이기기 위해서는 정당하게 싸우는 게 아니라 억울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을 모함해야 되니까 지금 농부의 딸을 죽인 거야. 그럼 권력과 억울함의 문제가 좀 이해가 돼? 네. 그럼 그 왕비는 왜 살렸을까? 몬스터가요? 왕비는 아무 죄가 없고 억울할 테니까. 그럼 농부의 딸은 왜 안 살렸지? 아, 그러게요. 그치? 되게 의문이지. 네. 진짜 의문이야. 그래도 어떻게라도 한번 생각해 볼래? 왜 농부의 딸은 죽게 두고 왕비는 구했을까? 왕비를 살릴 거면 농부의 딸도 살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치? 그러니까 정말 이상하지. 네. 그래서 코너는 화가 나는 거야. 무슨 얘기가 이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이해되니? 네. 근데 그게 억울한 거다? 좀 이해 안 되지? 다시 말해줄게. 이해가 안 되고 너무 황당하고 불공평하다고 느껴지는데 그걸 받아들이게 그냥 일어난 일이고 나는 그렇게 했어 라고 몬스터가 말하니까 코너는 화가 나지. 네. 그게 바로 억울한 거야. 화가 나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코너에겐 농부의 딸을 살리고 왕비를 내버려둘 힘이 있어 없어?
없어. 그건 억울해라고 불평만 할 수 있어. 그 힘을 가지고 있는 몬스터는 농부의 딸을 선택해주지 않았어. 그리고 이것을 죽음으로 설명하고 있거든. 그래서 코너는 지금 죽음의 문제가 닥쳐 있잖아. 엄마가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공포 속에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더 화가 나겠지? 근데 어쨌든 이 얘기를 던졌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우리 이제 약사 목사 얘기가 또 한번 풀어봐야 돼. 근데 어쨌든 의문을 던진 거지 또. 근데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건 이 왕이 또 왕을 잘했어. 그래서 이 왕이 정치를 잘한 걸로 인해서 괜찮냐? 되게 말하기 애매해진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한 거 기억나지? 그 문제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본 다음에 그 다음을 생각해야 돼. 근데 넌 그 생각은 해봤니? 정치를 잘했으니까 그래도 봐줘야 된다. 혹시 그런 생각이 드니?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 입장이냐에 따라 되게 다르겠지. 음. 근데 어쨌든 왕은 어떤 왕이라는 이미지로 죽었지? 엄청 훌륭한 통치자요. 그치. 야,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되게 훌륭하다는 사람들에게 사실은 이런 사연이 다 있을 수도 있지 않냐? 그럴 수도 있는 거야. 그게 몬스터가 던진 말인 것 같아. 몬스터가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이 뭔지를 좀 더 생각해 보기로 하고 다시 들어오겠습니다.